지난해 말 강릉의 한 도로, 차량이 굉음과 함께 앞차를 들이받고도 다시 속도를 높여 달립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엄마 이게 안 돼. 물러나! 운전자가 다급하게 외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굉음의 급가속, 당황하는 운전자까지 전형적인 급발진 의심사고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안 된다라는 뜻도 있는 거고요. 이게 안 되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행위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당황을 하는 거고.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주된 분석 근거는 사고 직전 차량에 자동 저장된 마지막 5초의 기록, 가속 페달을 100% 모두 밟은 것으로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꽉 밟았는데도 속도가 시속 110km에서 116km까지만 올라간 게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가속 페달을 5초 동안 계속 100%로 밟았다 그러면 5초 후에는 속도가 최소 140km, 150km 이렇게는 됐어야 됐거든요. 근데 116km밖에. 12살 아들을 잃은 지 반년, 아빠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 제조사와 소송 중입니다. 현행법상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만 개가 넘는 부품들이 이루어져 있는 전자장치들인데 일반 소비자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게 해달라는 입법 청원도 국회에 냈는데 엿새 만에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비슷한 법안들을 내놨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빠는 관련 법안 개정이 12살 도현이가 남긴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아마 도현이가 준 마지막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첫 변론 기일은 오늘 오후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하면서 앞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600여 미터를 질주한 뒤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한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뒷좌석에 탄 이 여성의 손자 12살 도연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석 달째, 도연이 방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좋아하는 축구 잡지와 독후감 모두 제자리입니다. 못 칠 것 같아요, 평생. 지금 마음으로는 못 칠 것 같아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사고로 입건된 도연이 할머니를 처벌하지 말고 급발진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답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와 뉴스를 봤다는 시청자, 도연이 또래 학생들까지 9천 명에 이릅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될 이유가 분명함에도 어른들의 어떤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 결과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운전자인 할머니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가족 측은 감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핸드폰만 보고 목통이 발생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국과수 이 분석은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대로라면 할머니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사고 차량의 본네트를 열자 자동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ECU, 전자제어 장치가 나옵니다. 사고 데이터는 이곳을 거쳐 EDR로 불리는 사고 기록 장치에 최종 저장됩니다. 자동차 속도와 엔진 회전수인 RPM, 가속 페달의 변화값 등 15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국내 차량은 수십 초 동안 원인을 모르는 고속주행 현상이 이어지다 사고가 나도 저장되는 건 마지막 5초뿐입니다. 충돌 전 5초 정도의 그 짧은 시간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사고 분석이나 해석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미 포드사 등의 차량은 최대 25초까지 마지막 사고 기록을 저장합니다. 미국은 자국 내 모든 차량의 사고 기록 저장 시간을 20초 이상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0초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또한 그 전에 자동차에 고장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또 시동이 꺼졌는지. 아니면... 국내 차량 제조사들은 정해진 기준을 지키고 있으며 5초만 저장하는 해외 업체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같은 5초여도 해외 업체들의 기록은 간격이 훨씬 촘촘해 정보의 오차가 적고 완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0.5초에 한 번씩 기록하지만 해외 업체 상당수는 0.1에서 0.2초에 한 번씩 정보를 저장합니다. 해외 업체들은 시간뿐 아니라 자동 저장하는 항목과 범위를 더 늘리는 추세입니다. 테슬라나 토요타는 기존 EDR 외에 추가 장치를 설치해 주행과 사고 기록을 저장하고 필요시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뭔가를 공개하는 것 자체를 리스크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좀 바꿔서 공개할수록 고객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네 제조사가 만든 차를 신뢰하고 탈 수 있다. 비정상적인 급가속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억제하는 가속 제압 장치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일본 차량 제조사들은 이 장치를 이미 도입해 국제 표준까지 논의 중인데 국내에선 개념조차 낯선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골목길을 돌진하던 택시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시민들이 불길에 휩싸인 택시에 소화기를 뿌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70대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시속 90여 킬로미터까지 속도가 난 것으로 추정됐지만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국과수는 급발진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이달 초엔 전기차 택시가 대전 도심 상가로 돌진하면서 40대 승객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CCTV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기차 관련된 이 급발진 의심 사례가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택시가 그 중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20여 년 경력의 택시기사 황중하 씨도 최근 대전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다 차가 제멋대로 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에는 1km의 거리를 50여 초 동안 신호를 위반하며 도심을 질주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사이 택시의 속도는 시속 130km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는 택시의 사고 기록 장치를 토대로 제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2년째 했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는다는 건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무서워요. 무섭고 지금. 내연기관 차량에서 시작된 급발진 논란이 전기차 택시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